방역당국은 8월쯤에는 2,000명대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라면 이보다 훨씬 빨리, 어쩌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위중증 환자도 2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4단계 조치의 효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수도권에선 새로운 감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입니다. CJ 온스타일 본사입니다. 어제 직원 한 명이 확진됐습니다. 진행자 등 방송 필수 인력들이 모두 격리됐습니다. 그래서 생방송도 중단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직원 한 명이 감염됐습니다. 백화점이 문을 열었지만 10층 아동 코너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지난 일요일부터 12시간 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층에서 일한 직원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 백화점 3곳에서만 모두 160명이 확진됐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하루 새 14명이 늘어 모두 1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는 6명,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는 7명이 지금까지 확진됐습니다. 이들 백화점 직원만 3,600여 명, 방문자까지 합치면 모두 2만 2천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발생한 백화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지금 PCR 검사를 진행 중에 있어 아마 확진자 숫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은행 본점에서는 8명이 더 확진돼 모두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입니다. 백신을 맞았지만 감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접촉은 없었다며 주요 참모들과의 동선도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71명이 감염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확진자를 분석했더니 20명이나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오늘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1,17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수도권 4단계의 효과가 일주일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전국을 사실상 봉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8월에 2,000명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요. 실제 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은경 질문관리청장은 7월 말 확진자 숫자를 1,400명에서 최대 2,100명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미 2주나 빨리 1,600명을 넘겼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예상한 8월이 아니라 빠르면 이번 주에도 2,000명대가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4단계 효과를 보려면 최소 일주일이죠. 네, 맞습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말씀하신 대로 열흘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후반 확진자 규모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4단계 대책이 발표된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람들의 활동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네, 생각해보면 4단계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상 전국 봉쇄밖에 없습니다. 지난 3차 유행 때는 조금씩 강한 방역 수칙을 5차례나 발표하고 나서야 유행이 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내놓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 4단계라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어떻게든 확산세를 잡아야 합니다. 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전국 봉쇄 가능성까지 나오는 건 지역별로 방역 수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가철이 되면서 더 모일 수 있고 더 바깥에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해수욕장에 지금 들어갈 수는 있군요. 네, 아예 접근이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부터 임시 폐장에 들어간 이곳 을왕리 해수욕장에는 폐장이라고만 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해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산책 괜찮고요. 물에 발 담그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금지되는 건 이 해변에 텐트나 그늘막을 치는 겁니다. 오늘처럼 더운 날 그늘 가리는 것 하나 없이 오랜 시간 머물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겁니다. 지난 주말 이곳에 하루 2,000명 넘게 찾을 정도였는데 이 숫자는 확 줄었습니다. 수도권 해수욕장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개장을 앞뒀던 곳들도 대부분 4단계 종료 뒤로 시점을 밀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반면에 다른 해수욕장에는 사람이 몰리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부산이나 아니면 강원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른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강원 속초 해수욕장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인데
속초와 양양에만 5만 명 넘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오늘 동해안 해수욕장 4곳이 추가로 문을 열었고요. 내일부터는 50곳 넘게 더 개장을 합니다. 부산 해운대 같은 비수도권 해수욕장 역시 운영 중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과는 기준이 달라서 가능한 일인데요.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또 비교적 방역 기준이 느슨한 곳으로 사람이 모이는 현상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도 오늘 나왔죠. 네,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강원과 부산, 제주 등 10곳에 적용을 합니다. 세종을 비롯한 4개 지역은 1단계를 유지하는데 다만 세종은 4명까지, 전북과 전남, 경북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합니다. 1단계는 원래 모일 수 있는 사람 수 제한이 없는데 지자체 재량으로 이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겁니다. 네, 여전히 수도권보다는 느슨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저녁 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걸 금지하는 곳도 있고요. 특히 제주는 확진자가 늘면서 거리 두기를 아예 3단계로 올리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마지막 단계인 4단계를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들이 이 수준을 맞춰주지 않으면 사람들 이동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도 함께 옮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박민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임시선별검사소에는 하루 종일 수백 미터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만으로도 힘든데 푹푹 찌는 더위까지 시민들도 의료진도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땅 위로 아지랑이가 이글거립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은 폭염 때문에 더 힘듭니다. 뙤약 볕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너무 더워서. 더위 같은 거 피하시려고 뭐 준비하신 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아 이거요. 아, 부채로. 네. 부채에 양산, 미니 선풍기도 써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줄 서 계시는 분들이 이런 뜨거운 날씨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했죠. 예. 아, 실제로 쓰러지신? 예. 그저께 그렇습니다. 의료진도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방호복까지 입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리 밑으로 흐른다. 뭐가 흐른다. 발까지 흐른다, 땀이. 그냥 무조건 퇴근하면 무조건 그냥 가서 씻어야 돼요. 다른 약속 하나도 뭐. 오전 검사를 끝내면 짧은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좁은 컨테이너지만 잠시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많아진 만큼 대기자도 많은데 그에 마땅하게 이제 의료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고 이제 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는 날씨도 더워지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저희한테 불평불만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했고 뭐 끝나긴 할까? 뭐 아직은 그냥 막막하다는 생각이 아직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해야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끝나면 검사소 앞은 다시 수백 미터 장사진을 이룹니다. 조금 힘은 많이 드는데요. 근데 또 댁에 있는 분들도 너무 고생이시니까 또 다 같이 그거 하는 거라서 조금씩 그냥 위로를 받는 거죠. 저분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지금은 피로가 정말 많이 누적된 상태죠. 지금은 그냥 인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무서운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민도 의료진도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수도권 4단계로 오늘부터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화면이 끊겨 혼란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학부모는 일터로 아이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교사가 화면에 나온 아이들과 이야기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생님한테 조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영상이 조금씩 끊깁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이 많이 끊기기 때문에 그러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바로바로 복구가 가능했는데 오늘처럼 전면 원격이 되어서 오늘 좀 당황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들은 대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끊긴다거나 줌이 안 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좀 당황하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되기는. 같은 시간 돌봄 교실에 온 아이들은 각자 반 수업에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이 학교는 긴급 돌봄 신청이 몰려 3개 학급을 더 늘렸습니다. 이마저도 불안해 돌봄 교실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발을 굴려야 했습니다.
아이만 놔둘 수 없으니까 일터로 아이를 데려가서 같이 수업하면서 양육하면서 업무하면서 온라인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방이 없는 친구들은 좁은 상을 펴놓고 등받이가 없는 그냥 좌식으로 앉아서 3-4시간 이상 수업을 듣는다는 게 걱정이 되고 학교는 밀집도를 낮추려고 비대면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고등학생들은 스터디 카페 등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 학교에서는 고민이 큽니다.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에 가 있고 한 6명이요.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학교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 가서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원격 수업 2년 차지만 접속 장애와 돌봄 공백, 학습 격차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